올해 1월 다보스에서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2017년 초, 늦어도 그 전에 인간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요즘 쇼폼이 스크롤 하나로 하루를 접어버리듯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시간을 통째로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일을 몇 번이나 현실로 바꿔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을 뒤집고 재사용 로켓을 띄우고 뇌에 칩을 심는 실험까지 밀어붙인 사람. 그러니 오늘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만약 맞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 입니다. 2026년이라는 문 앞에서요. 먼저 단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 지금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은 대개 한 가지 재능에 특화된 장인에 가깝습니다. 번역은 번역, 그림은 그림, 코딩은 코딩.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한 시스템이 번역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코드도 짜고, 논문도 쓰고, 인간이 하던 지적 활동의 거의 전부를 하나의 머리로 해내는 형태입니다. 인간이 여러 직업으로 나뉘는 이유가 그때는 더 이상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건 탄생 시점입니다. 2026년에 그 수준이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근거로는 연산 능력의 가파른 상승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18개월에 2배라는 성장 법칙이 상징처럼 쓰였는데 지금은 6개월에 10배라는 속도감이 현실을 흔든다는 겁니다. 숫자가 맞든 아니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완만한 진화가 아니라 폭발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차세대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2016년 첫 분기에 공개될 수 있다고 거론된 파라미터가 6조 개 규모의 모델. 인간 뇌의 시냅스를 대략 100조 개로 잡으면 단순 비교로는 6% 언저리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비교는 정확한 동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각에는 충분히 강한 비유입니다. 이제 규모의 차이가 압도에서 추격으로 바뀌었다. 그 직감 말입니다. 더 섬뜩한 예언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연구하는 시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다음 질문을 만드는 순환을 인간 없이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과학자가 10년 붙잡을 주제를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다고요. 그 능력을 갖출 확률을 10%라고 직접 말했는데 숫자가 낮아 보여도 역사를 뒤집는 사건의 확률로는 충분히 큽니다. 10%는 운이 아니라 리스크로 다뤄야 하는 비율이니까요. 이 흐름은 인터넷의 풍경까지 바꾼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트래픽의 대부분이 이미 자동화된 계정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2026년쯤엔 99%가 보시 될 수 있다고요. 그때 사람은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려면 생체 인증이나 유료 인증 같은 입장권이 필요해지고 인간끼리만 모이는 폐쇄 커뮤니티가 힘을 얻을 겁니다. 인터넷이 열린 광장이라기보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구역으로 나뉘는 거죠. 여기서 그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끌어옵니다. 검열되거나 조정된 인공지능과 그런 필터를 최소화한 인공지능이 경쟁하는 구도.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정보의 전쟁이 사람 대 사람에서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을 걸 선택당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병목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함은 전기에서 나온다. 그가 말하길 2023년과 2024년의 병목은 GPU 같은 칩이었고 2025년과 2026년의 병목은 전력과 변압기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빨아들이면 사회 전체가 전력 배분이라는 문제를 다시 쓰게 됩니다. 변압기 부족이 심해져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고 심하면 장비를 노리는 범죄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죠. 미래의 돈이 달러가 아니라 전력 쿼터와 연산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시선은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6년 말부터 기업에 판매되고 2027년 말엔 일반 소비자에게도 갈 수 있다는 전망. 가격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는 2,90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로 언급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로봇이 24시간 일하고 밥을 먹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에 5만 대 배치, 2027년 말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 능력, 그리고 중국에 9,460억 원 규모의 부품 발주. 이런 숫자들은 공상이라기보다 생산 계획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는 노동시장입니다. 먼저 육체 노동부터 흔들립니다. 물류, 정리, 반복 작업에서 신규 채용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전망. 하지만 그 다음이 더 날카롭습니다. 법률 검토, 회계 감사, 기본 코딩 같은 화이트 칼라의 영역도 빠르게 잠식된다는 이야기죠. 전문직의 권위가 희소성 위에 있었다면 그 희소성이 무너질 때 권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는 라벨이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정치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의 논쟁,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고소득 실험 같은 의제가 전면으로 올라온다는 예언. 로봇이 생산을 맡으면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주장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사회가 풍요로워질지, 불평등이 극단으로 갈지, 그 갈림길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인간 자체의 변화도 말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2026년부터 양산될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이미 12명에게 이식된 사례에서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포인터를 움직이고 게임을 한다는 이야기. 더 나아가 시각을 되찾는 응용, 적외선과 자외선 같은 영역으로 감각이 확장될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윤리와 계급의 문제입니다. 칩을 이식한 강화된 인간과 순수 생물학적 인간 사이의 긴장, 능력이 곧 신분이 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수명 이야기는 더 과감합니다. 900세의 시대. 인간의 한계를 유전 코드로 보고 그 코드를 다시 쓰면 수명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추정과 전망의 영역이 크지만 그가 강조하는 요지는 같습니다. 노화조차 분석 대상이 되면 운명은 규칙이 된다. 규칙은 언젠가 최적화의 표적이 됩니다. 우주로 시선을 돌리면 2016년은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발사창이 열리는 해라고 말합니다. 무인 우주선의 화성 착륙, 그 뒤를 잇는 로봇 기지 건설, 달에는 대규모 화물을 실어 상주 기지에 발판을 놓는 구상, 인간이 가기 전에 로봇이 먼저 집을 짓는 세계입니다. 여기에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넘기 위한 우주 태양광 발전 같은 구상도 이어지죠. 우주에서는 24시간 햇빛을 받으니 계산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미래는 늘 빛과 그림자를 같이 데려옵니다. 딥페이크가 정치 스캔들과 가짜 테러 영상으로 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 진짜를 증명하는 서비스가 산업이 될 거라는 이야기. 기술에 반대하는 집단이 데이터 센터나 공장을 공격하는 반기술 테러리즘의 등장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영역, 자율살상 무기,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드론대가 분쟁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말은 기술의 속도가 윤리를 앞지르는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멸시킬 확률을 10%에서 20%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통제를 벗어나려는 징후가 보이면 긴급 정지 버튼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질 거라는 전망.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대비의 방식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대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가장 조용하지만 무거운 예언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의미의 상실, 기계가 나보다 모든 걸 잘한다면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이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남는 건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할 이유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관계,
경쟁이 아니라 해석,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가 그린 2026년은 이렇게 보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문턱을 넘고 로봇이 노동을 재정의하고 뇌와 기계의 경계가 얇아지고 우주 개발이 현실의 일정표로 내려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라기보다 한 번에 터지는 쪽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폭발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방향을 정하는 존재일까요?